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이 황제들에게 임기를 딱 20년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20년 되면 무조건 물러나야 됩니다. 자, 20년이 딱 됐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자기가 공언했던 것처럼, 자기가 약속했던 것처럼 20년 딱 되니까 그대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로마 역사에서 이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부황제가 이제 정황제가 물러났으니까 부황제가 이제 황제가 됐죠. 그 다음에는 이제 부황제로 딴 사람이 이제 부황제가 된단 말이죠.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니 이때 일이 너무너무 복잡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다 얘기하기는 힘들고 간단하게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게 되면은 부황제가 된 서부의 부황제가 된 콘스탄티누스와 그 다음에 부황제도 아닌 자기가 그냥 황제다라고 나타난 막센티우스와 전쟁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이 서부를 맡고 있던 콘스탄티누스는 막센티우스를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막센티우스는 로마를 거점으로 해서 전 이탈리아와 북부 이탈리아를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 자기가 관할한다고 그냥 공언을 했습니다. 자기가 실제로 부황제로 뽑힌 게 아닌데 그냥 자기가 그대로 황제라고 그랬죠. 자, 정식으로 부황제가 된 콘스탄티누스는 이걸 그냥 둘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이탈리아로 내려옵니다. 로마를 자기 기반으로 만들려는 막센티우스와 그의 경쟁자 콘스탄티누스. 결국 그 둘은 새로운 로마를 세울 야심에 서기 312년 밀비우스 다리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고 그 결과 콘스탄티누스는 막센티우스 군대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았지만 강력한 전투 경험을 바탕으로 승리, 결국 황제로 등극한다. 그리고 로마의 원로인과 시민들은 콘스탄티누스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콜로세움 옆에 거대한 개선문을 세우게 되는데, 자, 로마에서 콘스탄티누스는 엄청난 환영을 받습니다. 로마의 원로원과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환영을 받고 콘스탄티누스는 그 다음 해가 언젠가 313년입니다. 전쟁이 있었던 해는 312년입니다. 313년에 밀라노에서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종교를 인정한다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박해받던 기독교가 이제부터는 어때요? 합법적인 종교가 됐죠. 그늘 아래 있던 음지에 있던 기독교가 이제 양지로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로마의 원로원은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막센티우스를 밀었단 말이죠. 근데 이 목숨을 살리려면은 자기네 목숨을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새로운 강자한테 허리를 굽혀야 되죠. 그래서 313년에 이 원로원은 이 콘스탄티누스를 위해서 새로운 그 개선문을 하나 세우자라고 이제 의결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315년에 완성을 해야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315년에 콘스탄티누스가 부황제가 된 지 이제 10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때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로마에서 큰 그 축하 행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개선문을 이제 빨리 짓게 됩니다. 기원 후 4세기, 이때는 로마의 국력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국력이 약하다 보니까 훌륭한 예술가도 없었고 예술을 부추길 만한 그럴 일도 없었습니다. 이때 이제 이런 개선문을 2년 만에 완성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연구관이 이 인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2년 내에는 이걸 끝내야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콜로세움 같은 이 거대한 건물을 짓는데도 5년 정도면 충분했는데 이 정도의 그 개선문을 짓는데 2년 내에 끝마쳐야 되는 게 이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는 거 하니 이 개선문을 장식하는 이 부조들, 조각들을 딴 데서 갖고 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 이전 시대에 세워졌던 건물이나 예술품에서 그냥 그걸 뜯어다가 딴 데다가 이렇게 껴 맞추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개선문을 장식하는 그 여러 가지 부조들이 이제 붙어 있죠. 근데 여기서 상당수가 이제 외부에서 갖고 온 겁니다. 자, 예로 저기 큰 메달같이 생긴 부조가 있죠. 저거 보면은 예술 양식상으로 보면은 이건 그리스 조각에 상당히 가깝습니다. 헬레니즘 조각에 상당히 가깝습니다. 좀 섬세하죠. 그 밑에는 그 콘스탄티누스 시대 때 만든 부조입니다. 그 밑에 거는 어때요? 이게 뭔가 좀 약간 좀 조악하다 그럴까요? 조악하고 어떻게 보면 좀 서민적이라 그럴까요?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그 예술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조각은 오히려 그 중세 조각에 좀 가깝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 앞에 있는 두 사람을 보세요. 두 사람을 보면은 이게 전쟁 포로입니다. 전쟁 포로인데 이게 언제 포로인가? 200년 전의 포로입니다. 저 다키아라는 지방에서 잡아온 포로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기원후 4세기 일인데 2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여기서 다시 회상하게 합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은 그 가운데 있는 걸 봅시다. 그 가운데 판넬이 두 개가 있죠. 그 판넬을 감아보면은 이제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콘스탄티누스 황제한테 바친 거니까 콘스탄티누스 얼굴이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얼굴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걸 자세히 보면은 콘스탄티누스 얼굴의 돌하고 그 옆에 돌하고 뭔가 좀 다르죠. 그죠? 자, 이거는 그 전에 있던 황제, 정확하게 말하면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저 자리에. 이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수염이 상당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수염을 깎아내고 이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돌에 비하면 훨씬 어떻게 돼요? 훨씬 이제 깨끗하게 좀 보이죠. 그리고 개선문의 옆에를 보면은 저 위에도 그 4세기 초반의 조각이 아닙니다. 저것도 200년 전에 로마가 번성하던 때의 조각입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동그란 거 있죠? 동그란 것은 콘스탄티누스 시대 때 만든 겁니다. 저거는 이제 태양신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왜 들어갔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콘스탄티누스는 원래 태양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 후반기에는 그 일신교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로마에는 그 신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로마 시민들이 나중에는 이 잡신들에 대해서 좀 실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 가서는 아주 강력한 일신을 원하는 그런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때 대두했던 것이 뭔가니 바로 태양교였습니다. 태양교는 일신교입니다. 어디까지 일신교입니다. 자, 콘스탄티누스는 태양교를 믿고 있다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기독교도들하고 손을 잡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박해받으면 박해받을수록 이상하게 그 세력이 점점 더 커갔기 때문에 이 세력하고 빨리 손을 잡아야 자기가 정치적으로 안정되겠다는 계산을 한 것이죠. 아까 중고품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을 감아보면 이게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이게 상당히 균형이 잡혀 있고 상당히 조화스럽죠. 그죠? 근데 그 시대에, 그 로마가 망해가던 그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게 나올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2년 만에 후다닥 세웠을 리가 없다. 기존에 있던 개선문을 아마 수리해가지고 적당하게 만든 거다라고 하는 학설이 지금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아예 본체부터 중고품이라는 뜻이죠. 그죠? 로마의 심장부에 마지막으로 세워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개선문이 중고품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건축가들은 새로운 건축물을 세울